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영입을 위해 수년간 고심한 것으로 전해지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PSG 캄포스 단장의 선수 영입 방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 캄포스 단장은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의 비센테 등 다양한 클럽의 감독을 맡았고 2012년에는 무리뉴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술 분석가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캄포스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나코에서 단장으로 활약했고 이후 리를 거쳐 2022년 PSG 단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르텐스포르트는 PSG의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주목할 영입 중 한 명인 이강인 영입을 위해 PSG는 2200만 유로를 지출했다.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의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에서 활약했던 이강인은 PSG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합했다며 PSG의 캄포스 단장은 릴의 단장을 맡았을 때 이미 발렌시아에서 활약하고 있던 이강인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캄포스 단장은 지난 2019년 이강인을 지켜봤지만 당시에는 이강인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이후 4년 후 이강인은 PSG로 이적했다며 이강인 영입을 위해 고심을 거듭했던 캄포스 단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피 단장 캄포스는 유망주 스카우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가 점 찍은 선수들은 모두 월클이 되기 때문에 그가 찍기만 하면 일단 몸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성공이 보장된다고 할 만큼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캄포스 단장은 선수 은퇴 후 레알 마드리드에서 스카우트로 일했습니다. 2013년 모나코에 왔고 2016년까지 일했는데요. 선수 영입을 담당했는데 라다멜 팔카오, 주앙 무티뉴, 하메스 로드리게스 등 즉시 전력감부터 베르나르도 실바, 토마스 르마, 안토니 마르시알, 킬리안 음바페, 파비뉴 등을 영입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모나코 핵심이 됐고 2010년대 중반 모나코 중흥기 멤버로 활약했습니다. 모나코는 이때 리그앙을 넘어 UCL에서도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열거한 선수들 모두 월클이 되었거나 월클급의 수준급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대박 상품을 배출해 명성을 높였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는 PSG 단장으로 활약 중인 상황입니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발렌시아에 대한 들끓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 언론 엘데스마르케는 이강인 영입을 위해 PSG는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을 지불했다. 발렌시아는 겨우 3.5%에 해당하는 77만 유로 약 11억 원을 받는다라며 연대기여금 형식으로 발렌시아에서 떨어지는 수입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구정에 따르면 선수 영입구단은 해당 선수가 만 12에서 23세 때 소속됐던 출신 학교와 팀의 연대기여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발렌시아도 이강인의 PSG행으로 얻는 게 있긴 하지만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강인을 키운 것을 고려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팬들과 스페인 축구인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간 애지중지 키워놓고 막판에 신뢰하지 못하고 자유계약으로 마요르카에 넘기고 지금은 세계 최고 클럽 중 하나인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말이죠. 파리 생제르맹이 어린 선수들로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노립니다. PSG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챔스 16강 2차전을 치러 레알 소시에다드에 2대1로 이겼습니다. 앞선 1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합계 4대1로 여유롭게 8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날 PSG는 어린 선수들로 선발 명단을 꾸렸는데요. 브래들리 바르콜라, 워렌 자이르 에머리, 루카스 베랄두 등 어린 선수들이 포지션마다 포진했습니다. 이날 선발된 11명 중 26세 이상 선수는 위카 에르난데스, 파비안 루이스, 우스만 덴벨레 등 3명뿐이었습니다. 구단 역사상 가장 어린 선발진이었습니다. PSG는 소시에다드와 16강 2차전에서 평균 연령 23세로 베스트 11을 구성했습니다. 심지어 이강인과 마누엘 우가르테 같은 유망한 자원들은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스페인 원정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일전이었음을 감안하면 PSG에 그만큼 유망한 자원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PSG는 2010년대 카타르 자본의 힘으로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던 기존 전략을 수정해 2020년대에는 유망한 자원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강인, 우가르테, 바르콜라, 아르나우 테나스, 곤살로 하무스 등을 영입하며 현지 매체로부터 본격적인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스팀에서 자이르 에머리까지 월반하며 PSG가 장기적으로 유망한 자원들을 배출할 수 있는 물꼬도 텄습니다. 이번 경기는 PSG가 새 시대로 순항 중이라는 하나의 상징과 같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겐 야망이 있다.
조별리그에서도 PSG는 가장 강했다. 소시에다드와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우리는 증명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PSG는 이 기세를 이어가 사상 첫 빅이어를 들어올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10년간 우승팀의 평균 연령을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나이대가 낮습니다. 가장 고령이었던 2021년도 시즌 레알 마드리드 28세와는 거의 4살 차이고 가장 어렸던 2018년도 시즌 리버풀 26세와도 2살 가까이 격차가 있습니다. 역대 최연소 우승팀은 관련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루이 파날 감독이 이끈 1994년도 시즌 아약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선발진의 평균 연령은 24세가 되지 않아 PSG와 가장 비슷합니다. 7일 PSG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 홍보를 맡은 프레인 스포티즌에 따르면 PSG 선수들은 오는 10일 오후 9시 홈에서 열리는 리그앙 랭스와 경기에서 한글로 마킹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를 치릅니다. 10일 강남구 도산공원 인근에 새롭게 문을 열 PSG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PSG는 최근 국내에서 구단 인기가 점점 높아진 데에 힘입어 국내 팬들과 유대감 강화와 정서적 교류를 통해 더욱 가까이서 PSG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플래그십 스토어 개장을 결정했습니다. 스토어는 총 3층 건물로 이루어져 카페를 비롯해 클럽을 대표하는 컬렉션과 상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특히 해당 매장에선 PSG와 국내 브랜드의 협업 제품들이 독점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앞서 8일에는 PSG의 레전드 선수를 비롯해 국내의 유명 인사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열리는데요. 9일에는 경기도 하남 스타필드에 PSG 팝업 스토어가 오픈합니다. 10일에는 리본 커팅 행사를 시작으로 PSG와 랭스의 경기를 팬들과 함께 시청하는 파티를 가질 예정입니다. 세바스티앙 와셀 PSG 아시아 퍼시픽 매니징 디렉터는 2019년부터 한국에서 팝업 매장을 통해 국내 팬들을 만나왔다. 이번에 오픈하는 플래그십에서보다 많은 팬들과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축구 임시사령탑 황선홍 감독이 탁구 게이트로 논란을 빚은 이강인을 국가대표로 선발한 가운데 김남일 전 성남FC 감독이 이강인에 대해 한국 축구를 짊어지고 갈 선수라며 그가 황선홍 호에 합류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감독은 카타르 아시안컵 때 요르단전을 앞두고 요르단이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뭉친TV에 출연한 김남일은 황선홍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강인을 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그렇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남일은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라며 저도 선배들하고 싸움을 많이 했고 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아닌 것 같다며 선수들끼리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이견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김남일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강인이를 대표팀에 데려가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한국 축구를 짊어지고 가야 할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을 대표팀에 부를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를 것 같다며 강인이를 어떻게 쓸지 아는 감독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남일은 지난 아시안컵 때 이강인과 손흥민이 갈등을 겪은 이른바 탁구 사건과 관련해 감독, 리더의 문제로 그걸 거기에서 끝냈어야 했다고 일침했습니다. 선수들의 갈등이 해외 매체에 먼저 보도되고 이례적으로 축구협회가 빠르게 확인을 해주면서 축구협회와 리더십의 무능에 대한 화살이 선수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지적한 셈입니다.